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미군의 새벽 기습작전으로 전격 체포돼 미국 뉴욕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미국이 적용한 혐의는 마약 공모와 밀수인데요. 이르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재판이 시작될 거라고 합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법 위반 등 이번 사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앞으로 더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글로벌 이슈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 소식 많이 전해드리면서 네. 미국 베네수엘라 침공 가능성 그래도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봤는데 네. 했군요. 예, 저도 토요일 좀 이른 저녁 네. 먹고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좀 충격적이었어요. 속보로 이렇게 네. 들어오는 걸 보고 트럼프가 결국 이렇게 네. 일을 벌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우선 좀 꼽아보고 싶은 거는 이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마약과의 전쟁. 네. 이걸 좀 한번 다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행정부가 이제 이 마두로를 한 국가의 수반이 아니라 마약 카르텔의 두목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뭐 미국이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또 그렇지만 과연 베네수엘라가 얼마나 여기에 책임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질병통제예방센터라든지 네. 뭐 이런 미국의 정부 기관조차도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들어오는 코카인이 그리 다른 뭐 예를 들면 콜롬비아에서 네, 네. 오는 코카인이라든지 그것만큼 그 중대한 그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내놓고 있지만 네. 그건 트럼프에게 별로 중요하지 중요한 않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 마약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마두로를 미국 법정에 세웠을 때 가장 이게 어떤 논란이 적고 타격이 없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이 명분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주권 침해 논란, 뭐 국제법 위반, 그러니까요. 또 오늘 아침에 보면은 연방 의회의 동의 없는 어떤 국가의 침략 행위 네. 여기에 대한 모든 무선 논란을 모두 강력하고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명분이 정말 마약과의 전쟁이다. 라운드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컸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뭐 마약뿐만 아니라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미국의 패권을 확립한다. 석유 이권 보호, 또 이민자 대량 추방 여러 가지 목적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마약과의 전쟁이 표면적인 그렇죠. 명분이라면 이거 지금 말씀하신 건 네. 진정한 그 뒤에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뭐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지난해 12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국가외교 안보 전략이라고 하는 거를 발표를 했잖아요. 네. 우선순위를 북중 남미에 두는 것, 뭐 서반구에 두는 이런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이걸 좀 그 문건의 내용을 보면은 수년간 방치했던 중남미에 대한 영향력 확대, 네. 또 적대적인 외부 세력의 영향력을 축소한다. 또 중남미 지역의 군사력 배치를 재조정하고 또 미국의 원칙과 전략에 부합하는 정권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라틴 아메리카 지역 특히 이제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을 확고히 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걸 이미 밝혔는데 네. 이 베네수엘라 반미 정권부터 제거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구상을 구현하는데 가장 첫 번째 단계이고 그게 이제 베네수엘라가 그게 이제 시간을 끌게 되면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필요성과 목적을 분명히 구현하는 데는 베네수엘라를 정리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뭐 가장 큰 목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민자 추방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 이거를 발동하기 위해서 정말 수백 년 전에 적국 뭐 시민법 이런 것들을 뭐 발동한다고 해서 논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적국 시민을 어떤 적법하게 이렇게 체포하거나 추방하려고 하려면은 그 나라하고 전쟁 상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럴 때는 또 이만큼 효과적인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베네수엘라만큼 이렇게 적절한 국가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를 더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민자 대량 추방에 박차를 가하는 효과가
것도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았나라고 보입니다. 네. 석유 이권에 대해서는 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여기서 뭐 굳이 자세한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를 잡자마자 석유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네. 베네수엘라 석유 자원을 미국이 통제하겠다 이런 얘기부터 꺼냈는데 중간 선거가 지금 올해 11월에 있잖아요. 이 취임 초부터 뭐 저유가 문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내세우는 주요 핵심적인 정책이었는데 이 중간 선거에서도 이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석유 공급 증가 뭐 이거를 통한 물가 안정 이런 것들을 달성을 해야 하는데 네. 베네수엘라의 이제 마두로 정권을 제거함으로써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목적이 중요하게 작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트럼프가 첫 마디에서 석유를 얘기했다는 게 그렇죠. 바로 그 점을 입증한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문가들은 그러면은 베네수엘라가 지금 거의 오랜 국제사회 제재 때문에 석유 생산과 정유 뭐 이런 것들에 다 거의 다 붕괴된 상태이잖아요. 중국에 의존도 많이 하고 있었고. 네. 네. 그러면은 이 정권 교체 또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석유 공급을 빠르게 늘릴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데도 좀 많은 우려와 좀 회의적인 반응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쉽지는 않다고 해요. 리비아, 뭐 이라크 이렇게 한번 미국이 이걸 시도했다가 네. 그리 성공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듯이 베네수엘라도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트럼프는 자신 있다고는 했지만요. 네,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앞서서 키워드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이제 몇 달 전부터 계획을 했던 그런 작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 밖에 다른 요인이 또 있을까요? 저는 뭐 중요한 요인으로 트럼프가 그동안에 이제 경험한 학습 효과를 좀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지난해 6월에 이란 핵시설을 대대적으로 폭격했잖아요. 네, 네. 당시 뭐 이란 정부는 물론이고 물론 이란의 도발 또 이 가자 전쟁과 연관해서 미국 정부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겠지만 네. 국제사회는 미국을 좀 강력히 많이 비난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미국과 이란이 그야말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아슬아슬하게 지켜왔던 어떤 이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해왔던 노력을 이제 거의 무산화시키고 이번에는 정말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쏟아졌지만 결국에 지금 우리는 그게 흐지부지 됐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 이란 정부가 굉장히 높은 수위로 트럼프와 미국 정부를 비난했지만 사실 행동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선 넘는 군사적인 도발을 해도 현실적으로 미국에 도전하는 국가가 없고 말로만 하는 국제법 위반의 비난은 별 제재 효과가 없다라는 걸 트럼프가 배웠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번에도 역시 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에 도전하는 국가는 없을 것이다라고 한 자신감 또 학습 효과가 작동했을 것으로 보여요. 저요. 그렇군요. 좀 그 뉴스 화면을 통해서도 많이들 보셨겠지만 마두로 대통령 체포돼서 미국으로 이렇게 끌려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1990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뉴스가 기억이 나요. 1989년에 미국에 이제 미국이 파나마를 침공해서 지상군까지 투입했었죠. 그때는. 그래서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를 체포해가지고 미국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때도 명분은 마약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역시 트럼프가 뭐 이게 이제 조지 H.W. 부시 정권이었는데 이 사례에 대한 전례에 대한 학습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네. 당시에 정말 국제사회가 충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어디 미국이 이렇게 남의 나라를 침공해서 이렇게 국가 아무리 문제가 된 독재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끌고 오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그런 거에 대한 논란이 엄청 많았었죠. 그런데 이 노리에가도 역시 이제 그 당시에 부시 행정부는 뭐 마약 어떤 유통, 밀매 이런 거 미국에 이제 마약을 퍼뜨리는데 핵심적인 이 책임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로 체포를 해서 법정에 세워서 단죄를 했습니다. 근데 노리에가가 원래는
이제 권력을 잡기 이전에는 미국 중앙정보부의 스파이기도 했고 원래는 미국 정부와 꽤 잘 지냈었던 사이였는데 네. 그리고 또 권력을 잡은 이후에는 사실상 이제 마약으로 많은 부를 축적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압박이 이제 심해지니까 이제 반미로 돌아서서 미국과 이제 갈등이 점점 고조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당시 부시 정부는 이 반미 노선을 강화하고 있는 노리에가를 마약범으로 이제 잡자라고 해서 이제 그걸 행동에 옮긴 거죠. 눈을 가시었겠죠. 네, 근데 마두로하고 정말 평행 이론이다라고 그러네요.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비슷합니다. 체포를 한 날짜가 네. 이 노리에가가 네. 항복한 날, 미군에 항복한 날하고 같다 그래가지고 날짜조차도 같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 날짜를 맞추려고 뭐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았겠지만 네네. 정말 공교롭게도. 비슷한 점이 네. 많습니다. 네, 다만 이제 당시 파나마 침공했었을 때는 이 지상군을 26,000명이나 투입을 했어요. 네. 이 과정에서 또 많은 현재 군인 또 뭐 미군 희생자는 없었지만 뭐 민간인들도 이제 많이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정밀 타격으로 해서 뭐 어떤 지도부만 제거하는 고도의 작전이었다라고는 좀 차이점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네. 노리에가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라고 하는 거를 잠깐 살펴보면은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약 밀매 혐의로 40년형을 선고를 받았고 네. 이 40년을 전부 미국 교도소에서 수감한 건 아니고 약 20여 년 정도쯤 복역했던 시점에 프랑스로 갔어요. 그래서 약간 그 당시에 또 미국은 좀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로 가서 이제 거기서 또 복역을 하다가 파나마로 프랑스 정부가 이제 추방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파나마에 가서도 풀려난 건 아니고 네. 가택연금 상태로 이제 나머지 형기를 좀 채우는 형식을 하다가 뇌종양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았는데 합병증으로 사망을 했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마두로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는 어떤 건가요? 앞서서 들으셨지만 그 미국의 연방 검찰 네. 2020년에 이미 이 마두로를 기소를 한 상태죠. 네. 그 혐의는 마약 밀매, 마약 테러 공모, 또 화기 및 파괴 장치 소지, 또 마약 조직 범죄 연루 이렇게 기소를 한 상태입니다. 뭐 네. 태양의 카르텔의 실질적인 두목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시간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라고 그렇죠. 하는 네. 지적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해당 조직이 그 마두로의 묵인하에 코카인 수천 톤을 미국과 유럽에 밀반출을 했고 마두로하고 그 가족이 부를 축적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두로 네. 대통령은 이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 자, 그러면 미국이 권력 공백 상태인 베네수엘라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뭐 통치 뭐 내지는 관리하게 될지가 네. 궁금한 점인데, 네. 그 노리에가 제거했을 때는 어땠었나요? 노리에가를 축출했었을 때는 이제 미국 또 미군이 직접적으로 군정 형태로 가도 통치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침공한 당일에 파나마의 실질적인 민선 정부인 기에르모 엔다라 정부가 출범을 했거든요. 이 엔다라는 앞서서 대선에 승리한 사람인데 네. 노리에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효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미국은 바로 이 엔다라 정부를 침공한 그 당일에 인정을 하고 정부로 내세워서 이 엔다라 정부를 통해서 파나마의 민주화를 지원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뭐 실질적으로 뭐 관리 운영하겠다고는 했지만 오늘 기사가 더 나오는 거를 보면은 이제 마두로가 이제 제거된 이후에 네. 권한 대행으로 그 로드리게스 부통령. 지금은 이제 권한 네네. 대행이겠죠. 사실 인정을 했죠. 네. 그래서 이 로드리게스 권한 대행이 이 미국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사실은 동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로드리게스는 대국민 TV 연설에서는 유일한 우리의 대통령은 마두로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죠. 그래서 약간 다른 식의 얘기를 했는데 그 또 보면은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얘기한 거 보면
그 권한대행이 로드레스 권한대행이 국민들 앞에서 나와서 그렇게 좀 다른 얘기 우리랑 했던 얘기하고는 다른 얘기를 한 거는 좀 나름대로 이해할 네. 만한 지금 의도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건 약간 제스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로드리게스 어떤 사람이냐라고 봤을 때 정말 이 마두로 정권에서 핵심 중에 핵심인 사람입니다. 아, 그렇군요. 집안 자체가 혁명가 집안 출신이고 외무장관, 석유장관, 이 베네수엘라에서 석유장관 했다는 거면 진짜 핵심 중에 그렇죠. 핵심이죠. 네네. 석유장관도 역임했고 아. 또 오빠는 현재 국회의장이에요. 그래서 마두로 정권과 아주 정말 이 긴밀한 좀 동조자를 넘어서는 이렇게 관계인데 이 사람이 로드리게스가 사실 좀 노회하고 네. 좀 냉철하고 이런 면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 또 루비오 국무장관이 얘기한 발언에 따르면은 네. 뭐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는 트럼프가 요구하는 부분들을 수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앞으로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루비오 장관이 얘기를 했죠. 네. 그러면은 이 지금 지난해 대선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승리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이 지금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르티아 지금 네, 스페인에서 망명 생활 중인데 네. 이 마차도하고 우르티아는 우르티아가 실질적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트럼프는 마차도나 우르티아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한다는 발언을 안 해주고 거리를 두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로드리게스 과도 대행과 권한 대행과 네. 좀 조율을 맞춰서 앞세워서 뭔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 뭐 중남미 지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중국이 어떻게 나올까 많이 예. 주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 순서 마치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